정말 비가 많이 오는 야간이면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러 원인 가운데 자치단체의 허술한 차선 관리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등은 일찌감치 대회 준비를 마쳤고 경기 진행 준비도 마무리돼 성공 개최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광양제철소에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데다 보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의 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장도가 휴가철 가보고 싶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도 옆에 마련된 해양 레저도 무더위를 식힐 피서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여름철 안전진단 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지자체 허술한 차선 관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운전하다 차선이 안 보여서 불안했던 경험 있으시죠? 비가 오면 더 심해지는데요. 확인해보니 차선에 대한 유지보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캄캄한 밤, 도로에 그려진 차선이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야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나타납니다. 같은 구간을 낮에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탈색되어버린 차선도 많고 페인트 칠이 거의 다 갈라져 떨어져 나간 차선도 있습니다. 야간에 눈에 띄기 위해서 끈 유리 함량도 새로 칠한 차선과 오래된 차선의 함량이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 났습니다. 지자체에 차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차선의 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성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성능 검사를 하는 건 도로를 새로 만들 때뿐이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최소 기준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최소 기준값에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공단 준공에 대한 것만 하지 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학연구원이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건 10개월 이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도색 작업을 해야 하는 셈이지만 실상 보수 작업은 측정기도 없이 눈대중으로 그마저도 수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구간이 탈색이 많이 됐더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나요, 그러면? 아니요. 1년에 한 번요? 상당히 한 4년? 지자체는 차선 도색에 편성된 예산이 매년 5억 원 안팎뿐이라며 여건상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은 잇따르는 야간 빗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선 도색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반사 성능 보증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써야 할 곳은 많고 그래서 늘 부족한 게 지자체의 예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인 만큼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철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환경당국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고로 내부에 있던 잔존가스 등이 배출됐고 이 과정에서 유독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코크스 오븐가스 일부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철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넓은 분야라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좀 나온 건 없고요. 환경청은 또 배출가스의 성분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코크스 오븐가스 일부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됐는데도 제철소는 방지 시설을 거친 것처럼 배출 성분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전문가와 함께 정전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환경청이 요청한 내용도 충실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는 물론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유권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종류 또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환경청은 관련 내용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제철소 측에 거듭 요구하는 한편 계속해서 자료 보완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이 융복합 물류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늘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에 오는 2029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신소재와 물류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융복합 물류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8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940만 톤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산단 인근에 위치한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318만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게 될 경기장과 선수촌 등은 일찌감치 대회 준비를 마쳤고 안전하고 다정다감한 광주를 보여줄 경기 진행 준비도 마무리돼서 이제 대회를 잘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3개 종목이 치러지는 남부대 국제수영장. 대회를 앞두고 광주로 온 선수들이 막바지 연습을 통해서 실전 가동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제수영연맹 점검에서도 국제 경기를 치르는 데 손색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서 나온 각종 기록은 세계 공식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Oh, it's so beautiful. I was here in 2015 for the World University Games, and now it's even bigger and it's so nice. 아티스틱 수영이 펼쳐지는 염주체육관과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역시 공식 인증을 받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해줄 각국의 취재진들도 국제방송센터와 메인 프레스센터의 자리를 잡고 취재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선수촌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선수와 임원진들이 가는 곳마다 시민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다 여기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거 잘 활용하고 계시고 있어서 편하신 것 같아요.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194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 오전 11시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다이빙 스프링보드 남자 경기를 시작으로 17일 동안의 열띤 레이스가 빛고울 광주에서 숨가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도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도립미술관 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음 달부터 소장품 구입 추천위원회가 미술관에 전시될 미술품 구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이달 정기 인사에서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현재 미술관 TF팀을 미술관 개관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장 등 추가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광양시 광양읍 옛 광양역사 11,58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섬 재생 사업인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섬 관광객이 급증세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던 지난 2014년 27만 명에 지나지 않던 섬 관광객이 섬별 여행 상품 개발과 섬에서 3일 살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91만 2천 명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가고 싶은 섬 14곳을 선정해 이 가운데 기초시설을 갖춘 여수 낭도와 강진 가우도 등 8개 섬을 오픈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주말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볼 만한 독특한 곳 한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수 웅천지구 해변의 예술의 섬 장도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정말 예술적 감성으로 조성해 놓은 섬이었는데요.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해변도 바로 옆이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신도심 해변에서 운치 있는 도보다리를 걸어 5분. 기업의 사회 환원 사업으로 조성돼 지난 4월 일반에 공개된 예술의 섬 장도입니다. 이제 곧 예술가들이 입주하게 될 창작 스튜디오를 지나 섬 정상으로 향하는 길. 해변에 조성된 정원들은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늑하고 정갈한 느낌을 줍니다. 구석구석에 설치된 독특한 조형물과 탁 트인 바다 전망대를 거치다 보면 왜 예술의 섬인지 자연스레 실감됩니다. 그냥 도시에서 전시관 갔을 때보다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와서 더 아직 되게 기대되고 설레고. 섬 기슭에 들어선 장도 전시관. 개관을 기념해서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아주 독특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음미할 수 있는 설치 미술들은 섬이라는 공간 속에 더욱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돌도 예술 작품이 됐듯이 저희도 어딘가에서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예술의 섬은 여름철 해양 레저의 명소와 맞닿아 있어 더욱 이색적인 공간을 이룹니다. 섬을 나가면 곧바로 윈드서핑과 패들보트의 딩기 요트까지 좀처럼 접하기 힘든 바다 레저 종목들을 무료로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종목은 요소가 제일 많고요. 누구든지 접수만 하시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 중입니다. 예. 약간 위험한 느낌이 들지만 그 물놀이하면 엄청 시원하고 짜릿합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섬과 역동적인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해수욕장의 조화. 입소문을 타고 찾는 발길이 늘면서 휴가철 핫플레이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지역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최대 2.5배 인상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을 읍면동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면 현수막 2매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수막 1개 1,0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1장을 지급해 왔었으나 보상 액수도 늘리고 지급 방식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수돗물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붉은 수돗물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돗물 불신의 원인인 노후상수도관 56.2km에 대한 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능형 물관리 구축 사업인 스마트 워터시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시가지 밤샘 주차 방지와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초남 산단 내에 300여 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주차장과 함께 정비동과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해경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투기된 FRP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과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 소재 선박의 현황을 파악해 단속하고 FRP 선박의 불법 폐기와 FRP 선박 건조 시 배출되는 비산 먼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RP 소재는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센터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에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외국인 통역 서비스 참여를 유도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통역서비스 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통역 자원봉사자들은 이주민 18명을 포함해 모두 260여 명으로 앞으로 300명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고 영어 어학 능력이 우수한 중학생 2학년 120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4주 기간 동안 실시되며 집중 어학 수업, 문화체험, 학교 정규 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등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항공료와 연수비 등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되고 국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미국 환경자원학회 수질 분석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수질 분야 국제 수련도 평가에서 일반 수질 오염 물질과 특정 수질 유해 물질 20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으로 인증서를 획득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제 수련도 평가는 전 세계 분석 기관이 각 기관의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번 평가에 세계 수질 분야 1,028개 분석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순천시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상수도 분야에서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상수도 100여 개 기관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4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전라남도 시도 평가 기관 가운데 순천시만 가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